미국 초등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CNN 특집 방송에 소개되면서 미국의 수많은 학교와 호텔들이 한국의 스테인리스 식판을 구하려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뉴욕의 한 유명 호텔에서는 이 식판을 도입한 뒤 음식물 쓰레기가 80%나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저는 뉴욕의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10살 딸 소피를 키우고 있죠. 매일 아침 분주하게 시작되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순간도 소중합니다. 출근 전 소피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면 항상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소피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힘든 일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바쁜 출근길에도 소피의 아침 식사만큼은 거르지 않으려 노력해요. 오늘도 서둘러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소피가 아침잠이 많아서 늘 시간이 빠듯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죠. 소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길 늘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급식을 먹을 소피가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급식이 괜찮다고 소문난 곳이라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던 그날 오후 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급식 시스템 개편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공지려니 생각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학교 측에서 플라스틱 식판을 종이 접시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더군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이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피와 저녁을 먹으며 학교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는 종이 접시라는 말에 흥미를 보이더군요. 피크닉 가서 쓰는 것처럼 재미있을 것 같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뜨거운 음식을 종이 접시에 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이내 학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작은 변화가 제 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이메일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케팅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죠. 갑자기 울리는 전화의 습관처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밀러 씨, 소피가 보건실에 있어요. 급식 시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책상 위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 뛰쳐나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은 걸리는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보건실로 달려가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침대에 누워있는 소피였죠. 소피의 오른손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평소 밝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소피가 울먹이며 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교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뜨거운 스프가 담긴 종이 접시가 휘어지면서 소피의 손등에 쏟아졌어요. 이도 화상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란 명분 아래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니요. 보건교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소피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비슷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쉬쉬했다는 거죠. 분노를 누르며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걸까요? 교장 선생님은 제 항의를 너무나 안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항상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소피의 상처를 다시 소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소피가 조용히 있는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죠. 잠자리에 들기 전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급식 시간이 무서워요. 다른 친구들도 다칠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할 급식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니요.
소피를 안아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고들이 여러 학교에서 보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변화를 미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소피가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학교 가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억지로 설득해서 보냈지만 아이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소피의 붕대감은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제가 되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소피를 재운 후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야겠다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라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온통 내일 할 일들로 가득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급식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에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죠. 하지만 막상 긴급 학부모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교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지금 당장 시스템을 바꾸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학부모들의 몫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소피의 화상 입은 손등 사진을 보여주며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예산보다 중요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하며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웃집 김유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그날따라 유진 씨의 존재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로라,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일 있나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피의 사고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회의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유진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하거든요. 몇 년이고 같은 식판을 써서 오히려 더 경제적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찾고 있던 해답이. 환경도 지키면서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죠. 유진 씨, 혹시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진 씨의 설명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고 전문 조리사가 음식을 만든다고 해요. 스테인리스 식판은 기본이고 위생 관리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식당 밥보다 더 맛있다고들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급식 시간을 제일 기다렸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피도 예전처럼 급식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로라, 제가 한국의 식판 제조업체 몇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유진 씨의 제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학교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소피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니 평화롭게 자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이사회에서 할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 스테인리스 식판의 장점, 장기적인 경제성까지. 이번에야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마침내 학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사회 당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2시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회의실 문을 열었죠. 이사회 멤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 스테인리스 식판의 안전성과 경제성, 실제 사례들까지. 말끝마다 자신감이 묻어났죠. 발표를 마치고 이사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밀러 씨,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우선 비용이 문제예요. 전체 학생을 위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구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 담당자가 말을 이어갔죠. 게다가 우리 학교에는 식판을 세척할 만한 시설도 없어요. 시설을 새로 갖추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예상은 했지만 현실의 벽은 더 높았습니다. 그때 한 행정직원이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무거운 스테인리스 식판을 떨어뜨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뜨거운 스프에 화상을 입는 것보다 식판을 떨어뜨리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응했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이 접시보다 안전하다는 게 통계로 입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예산 부족, 시설 미비, 안전 우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화를 거부할 이유였어요. 좌절감을 안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김유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출장 중인 유진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로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아는 식판 제조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떠올렸죠. 이사회의 반응이 떠올랐으니까요. 고마워요, 유진 씨. 하지만 방금 이사회에서 거절당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제가 다음 주에 돌아가면 좋은 제안을 가지고 갈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나은 손등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죠. 엄마, 오늘 이사회는 어땠어요? 소피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소피. 엄마가 꼭 해결할게. 그날 밤 소피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거절 사유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유진 씨가 말한 좋은 제안이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해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유진 씨를 통해 한국에서 올지도 모른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식 식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로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유진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식판 제조업체가 우리 학교 한 학년 분량의 식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요.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 지원이라니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정말인가요? 하지만 이사회에서 세척시설 문제를 걱정했는데 유진 씨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걱정 마세요. 한국 업체에서 휴대용 식판 세척기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해요. 학교 주방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크기래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거절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학교 이사회에 다시 한번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 씨와 함께였죠.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상 지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게 분명했어요. 한 학년만 시범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용도 들지 않고 위험 부담도 적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 학년이라. 5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장 성숙한 학년이니까요.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는 한 학년 시범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소피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새로운 식판을 쓰는 거예요.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국 업체와의 화상 미팅, 세척기 설치 공간 확인, 급식 담당 선생님들과의 협의.
모든 게 새로웠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죠. 마침내 식판이 도착한 날, 저는 학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유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학교는 분주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새로운 세척기 사용법을 배우고 학생들은 스테인리스 식판 사용법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방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날 밤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성공적일까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범 운영 첫날,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부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거운 식판을 어떻게 나르라는 거예요? 주방 스태프들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첫 급식 시간 예상했던 대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식판보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식판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배식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겠어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학부모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요, 이게 한국 시스템이라고? 완전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가 괜히 실험을 했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진 씨 어떡하죠?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 한숨 쉬는 제 목소리에 유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유진 씨는 바로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죠. 식판을 이렇게 쌓아두면 너무 무거워요. 작은 단위로 나눠서 배식대에 놓으세요. 음직선을 효율적으로 바꿔봐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동선이 꼬이지 않을 거예요. 유진 씨의 지도 아래 주방 스태프들은 조금씩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스태프들도 점차 스테인리스 식판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세척도 깔끔하게 되고. 이틀째 되는 날 배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학생들도 새로운 식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소피의 친구 에밀리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식 시간이 오히려 예전보다 단축된 거예요. 스테인리스 식판이 미끄러지지 않아 안전하게 음식을 나를 수 있었거든요. 밀러 씨, 처음에는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봐요. 교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급식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급식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엄마, 우리 반 애들이 다른 반도 이런 식판 썼으면 좋겠대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튼튼한 식판 덕분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담게 되면서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는 양이 늘어난 겁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성공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펼치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새로운 식판이 도입된 지 한 달, 남은 음식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이전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 먹어야 나갈 수 있어. 선생님, 배가 너무 불러요. 급식실에서 들려오는 실랑이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급식 지도 교사들은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아이들을 강제로 앉혀두고 다 먹으라고 하니 급식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에밀리가 오늘 급식 시간에 울었대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선생님이 자기 싫어하는 음식도 다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토했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상사고는 막았지만
이번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네요. 답을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호텔에서 무지개 식판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70%나 줄였다는 내용이었죠. 호기심에 찾아보니 무지개 식판은 각 칸마다 영양소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유진 씨, 혹시 무지개 식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제가 영양사로 일할 때 썼었어요. 정말 효과가 좋았죠. 바로 학교 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였죠. 또 식판을 바꾸자고요? 이미 충분한 예산을 썼잖아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소피의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스테인리스 식판 바닥에 컬러 테이프로 칸을 나누고 각 칸마다 어떤 영양소를 담아야 하는지 표시했죠. 놀랍게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 영양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초록색 칸이 비어 있으니까 브로콜리를 더 먹어야겠다. 아이들이 스스로 영양 균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제로 먹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먹게 된 겁니다. 일주일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반의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학교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판 교체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교육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설명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예산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유진 씨가 작은 희망을 전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뉴욕 힐튼 호텔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대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위해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소피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꼭 이겨낼 수 있죠? 그럼 우리 소피.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거야. 소피의 환한 미소를 보며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유진 씨의 말대로 뉴욕 힐튼 호텔의 총괄 셰프 마이클 리가 우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무지개 식판 실험 결과를 본 마이클 리의 눈이 반짝였죠. 놀랍네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다니. 마이클 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리는 뜻밖의 제안을 했죠. 제가 무지개 식판 도입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 호텔에서도 적용할 생각이에요. 마이클 리의 후원으로 전체 학년에 무지개 식판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불과 한 달 만에 음식물 쓰레기가 80%나 감소한 겁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런 변화라면 분명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CNN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혁신이 뉴욕의 작은 학교를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죠. 유진 씨와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다른 학교들의 자문에 응했습니다. 로라, 당신이 해냈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냈죠.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다른 학교 친구들이 우리 학교 견학을 왔었어요. 제가 직접 무지개 식판에 대해 설명해줬죠. 소피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딸의 화상사고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미국 전역의 학교 급식 문화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식판 제조업체 대표님이 직접 뉴욕을 방문하셨습니다. 밀러 씨 덕분에 우리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네요. 그날 밤 소피가 저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이제 급식 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친구들이랑 음식 영양소도 이야기하고 서로 골고루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소피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학교에 들러 급식실을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되죠. 영양사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작은 감동으로 오늘의 사연을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